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낭독입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 공자도 성경도 같은 이야기를 하죠. 진짜 지혜는 말보다는 태도에 있습니다. 우린 자주 말합니다. 지식을 드러내고 감정을 쏟아내고 나를 설명하지만 정말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에선 고요하게 그러나 깊게 말하는 7가지 고전의 지혜를 나눕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세상에서 가장 깊게 말하는 사람이 되는 놀라운 통찰을 얻게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사랑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안다. 그건 이렇게 해야 한다. 그건 틀렸고 이게 맞다. 하지만 노자는 그런 사람들을 조용히 바라보며 단 한마디를 남깁니다. 지자불언 언자불지.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 이 짧은 문장은 그의 철학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이기도 합니다. 말은 진실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종종 진실을 가립니다. 사람은 많이 말할수록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고 드러냄은 곧 욕망의 그림자를 남깁니다. 그래서 노자는 말합니다. 참으로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는다. 그들은 말 대신 관찰하고 기다리고 흐릅니다. 마치 물처럼 모자란 척이란 어리석음을 흉내내는 게 아닙니다. 진짜 아는 사람이 굳이 아는 티를 내지 않는 겸손한 태도입니다. 그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상대를 편하게 해주는 그 사람. 사실은 모든 걸 다 알고 있지만 굳이 그것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옆에선 누구도 시험받지 않습니다. 마음을 열게 됩니다. 침묵은 단순한 말 없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의 보호막입니다. 말은 관계를 맺는 도구이지만 때로는 관계를 해치는 칼이 되기도 합니다. 그 말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는 종종 말의 결과로 상처받고 상처 줍니다. 노자는 그것을 꿰뚫어 봤습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는 자, 즉 말을 아껴 침묵하는 자를 가장 지혜로운 이로 보았습니다. 그럼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항상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싶은 사람입니까? 모두가 틀렸고 자신만 옳다고 느낄 때 그 옳음을 굳이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정답을 말하기보다 관계를 남깁니다. 말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침묵으로 세우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시끄러울수록 고요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앞서려 할 때 한 발 물러서 있는 사람이 더 깊은 울림을 주는 시대입니다. 모자란 척은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알고 더 넓게 보는 이가 택하는 태도입니다. 그는 다투지 않기 위해 모른 척하고 서두르지 않기 위해 느린 척하며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모자란 척 웃습니다. 지자불언 언자불지. 노자의 이 말은 단지 말의 수를 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삶을 흐르게 하라는 뜻입니다. 관계를 부드럽게 하라는 말입니다. 말 대신 신뢰를 남기라는 조언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말로 이기지 않고 침묵으로 사람을 얻습니다. 그가 바로 말하지 않는 자,
진짜로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 대신 침묵을 택해 보세요. 모자란 척 웃으며 한 발 물러서 보세요. 그 순간 당신의 지혜는 빛날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러나 누구보다 깊게. 지혜로운 사람은 모자란 척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충분히 알고 있기에 세상은 많이 아는 사람을 존경합니다. 하지만 공자는 진짜로 아는 사람은 자기가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지지이지지부지이부지시지야. 아는 것을 안다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 하는 것, 그것이 알미다. 이 문장은 공자의 철학 중에서도 가장 단순하고도 가장 날카로운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아는 척하는 사람은 많지만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왜일까요? 모른다는 말이 부끄럽고 자신 없어 보일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른다는 사실보다 모른다고 말하지 못하는 태도 때문에 오히려 더 얕아 보입니다. 공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식보다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아는 태도라는 것을. 우리 주변에는 질문을 받으면 늘 그건 이래서 그래라고 바로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자신의 한계를 드러내지 않으려 애씁니다. 하지만 정작 그런 태도에서 신뢰는 자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계는 경직되죠. 반대로 그건 잘 모르겠어요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 그 말 속에는 솔직함이 있고 스스로를 포장하지 않으려는 진정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에게 마음이 열립니다. 왜일까요? 진짜 아는 사람은 안다고 말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기 때문입니다. 공자의 이 말은 단지 지식의 겸손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인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어디까지 아는지, 무엇은 모르고 있는지, 그 경계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현자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곁에선 우리는 스스로를 방어하지 않아도 되죠. 자신을 숨기지 않고 모르는 걸 두려워하지 않으며 아는 것만 조용히 나누는 태도, 그게 바로 관계를 편안하게 만들고 신뢰를 쌓는 지혜입니다. 모른다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은 자신의 깊이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말보다 행동으로, 지식보다 태도로 사람을 대합니다. 공자는 지식보다는 항상 인격을 먼저 강조했습니다. 무엇을 아느냐보다 어떤 태도로 그것을 말하느냐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는 것조차도 조심스럽게 말하고 모르는 것을 결코 함부로 단정짓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답을 말해야 한다는 강박 속에 살고 있습니다. 모르면 무능해 보일까, 모르면 뒤처질까 걱정하죠. 그렇다 보니 모른다고 말하는 일이 용기이자 겸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사람들은 모든 것을 말하는 사람보다 자신의 한계를 솔직히 인정하는 사람에게 더 깊은 신뢰를 보냅니다. 다시 한번 공자의 말을 떠올려 봅니다. 지지이지지부지이부지시지야. 지혜는 말 안에만 있지 않습니다. 지혜는 침묵 속에서 자라고 스스로를 바라보는 눈 안에 있습니다. 진짜 아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도 속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관계를 따뜻하게 만들고 세상을 부드럽게 바꿉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그건 제가 잘 몰라요라고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그 말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 말이 바로 지혜의 시작입니다. 지식을 포장하지 않는 사람, 스스로를 높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로 깊은 사람입니다. 공자가 말한 삶의 본질, 그것은 모른다고 말할 줄 아는 용기였습니다. 예수는 겸손의 지혜를 이렇게 말했다. 자기를 낮추는 자가 결국 높아진다. 사람들은 경쟁합니다. 높아지기 위해, 눈에 띄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그럴수록 세상은 더 복잡해지고 관계는 더 불편해집니다. 그때 예수는 한 문장으로 세상의 원리를 뒤집습니다. 예수는 누가복음 14장 11절에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은 단순한 도덕의 권고가 아닙니다. 이건 삶의 원리에 대한 깊은 통찰입니다. 높아지려는 사람은 늘 타인과 비교하고 자신을 증명하려 들며 언제나 불안 속에 머뭅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낮출 줄 아는 사람은 타인을 경계하지 않고 관계를 다투지 않으며 자신에게 중심을 둡니다. 우리는 종종 자기를 높이려 애쓴 사람들의 몰락을 봅니다. 말은 그럴듯했지만 교만은 관계를 삐걱거리게 만들고 그 사람 곁에서 하나둘 떠나갑니다. 반면 스스로를 낮출 줄 아는 사람은 말보다 태도로 신뢰를 얻고 그 곁에는 사람들이 남습니다. 그는 서두르지 않고 다투지 않으며 굳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도 존중을 받습니다. 그게 겸손의 힘입니다. 자기를 낮춘다는 말은 자기를 작게 만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를 정확히 아는 사람만이 자신을 적당히 낮출 줄 압니다. 그는 말보다 행동이 앞서고 칭찬보다 배려가 깊으며 강함보다 온유함을 택합니다. 그런 사람의 삶은 조용하지만 깊고 소박하지만 단단합니다. 예수는 그런 사람을 가장 큰 사람이라 불렀다. 높아지려는 사람은 낮아지고 낮추는 자가 높아진다. 이 말의 역설은 세상의 이치를 정면으로 뒤집습니다. 왜일까요? 세상은 겉을 보고 달려가지만 진리는 속을 본다는 것. 사람은 높이 오르려 할수록 뿌리를 놓치고 균형을 잃기 쉽습니다. 반면 스스로 낮아진 사람은 어디서든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나를 얼마나 낮출 수 있는가? 내 말, 내 태도, 내 마음 속 중심은 어디를 향해 있는가?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깊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을 포장한다고 해서 신뢰를 얻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관계를 편안하게 만들고 사람들의 마음을 쉬게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존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존중은 주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태도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자신을 감출 줄 알고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굳이 나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결국
가장 높이 오르게 됩니다. 자기를 높이려 하지 마세요. 세상에 앞서려 애쓰지 마세요. 당신의 겸손은 당신을 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크게 빛나게 만듭니다. 가장 낮은 곳에 머물 줄 아는 사람, 그가 결국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됩니다. 오늘 하루, 말보다 태도로, 지식보다 배려로,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짧은 말씀 속에서 당신의 관계가 부드러워지고 마음의 고요한 중심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공자는 논어 수리편에서 겸손을 이렇게 말했다. 군자는 어질대 모자란 듯하고 소인은 악하되 넘치는 것처럼 보인다. 진짜 그릇이 큰 사람은 가득 차 보이지 않습니다. 말에도 여백이 있고 행동에도 절제가 있고 겸손함 속에 힘이 숨어 있습니다. 군자는 자기 생각을 끝까지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모든 걸 다 말하지도 않고 굳이 이긴다 해도 상대를 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상대를 불편하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보다 관계를 먼저 생각하고 자기 주장보다 조화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모자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자람이 바로 그를 따르게 만드는 힘입니다. 사람은 넘치는 것보다 모자란 데서 더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가득 찬 잔에는 더 이상 담을 수 없지만 비워진 그릇엔 새로움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군자는 늘 비워두고 기다립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과시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반면 소인은 다릅니다. 작은 것을 가지고도 크게 보이려 하고 남을 누르며 자신을 증명하려 합니다. 그 넘침은 오히려 사람을 밀어내고 관계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군자는 자신의 여유를 남에게 주고 소인은 자신의 불안함을 남에게 부립니다. 공자의 이 한마디는 말과 행동의 깊이를 가르칩니다. 말을 할 줄 안다는 건 모든 걸 다 말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남겨두느냐에 있습니다. 겸손한 말 한마디, 모자란 듯한 대답, 억지로 드러내지 않는 태도, 그것이 오히려 신뢰를 불러옵니다. 군자는 불편한 침묵도 감당할 줄 알고 상대의 입장을 먼저 헤아립니다. 그래서 모자란 듯한 사람 옆엔 사람이 머뭅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요? 말을 다 해야 직성이 풀리는가? 한마디라도 더 보여줘야 불안함이 가라앉는가? 진짜 단단한 사람은 모자라 보여도 괜찮습니다. 자신이 채워져 있음을 굳이 증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겸손이란 스스로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입니다. 군자의 태도는 마음의 고요함에서 나옵니다. 그 고요함이 사람을 감싸고 서두르지 않는 그 품격이 결국 관계를 이끕니다. 오늘 당신의 말 속엔 얼마만큼의 여백이 있습니까? 모자란 듯 말하고 모자란 듯 행동하세요. 그 품격이 당신을 빛나게 만들고 사람을 끌어오게 만들 것입니다. 군자는 어질대 모자란 듯하고 소인은 악하되 넘치는 것처럼 보인다. 이 짧은 말 속에
관계의 지혜와 인간다운 겸손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하루 가득 채우기보다 한 걸음 비워두는 사람이 되기를. 말에도 여백을, 마음에도 열두를. 그것이 군자의 길입니다. 살다 보면 괜히 신경 쓰이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 말투 하나, 눈빛 하나에 괜히 내 마음이 요동친다. 어느 날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다. 대적할 필요조차 없는 사람에게 마음을 쓰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 이 한마디는 우리 삶의 많은 갈등을 정리해 준다. 왜 우리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에게 속이 뒤집히고 기분이 휘둘리고 자존심을 내세우며 싸우려 드는 걸까? 사실 그 사람은 우리 삶에 아무 영향도 줄 수 없다. 그저 스쳐가는 인연이고 그 순간을 지나면 아무 의미도 없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마음을 준다. 상처받고 분노하고 심지어 그 사람을 바꾸고 싶어 한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그건 어리석은 일이다.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내 마음의 중심이 그 사람에게 넘어가 버리기 때문이다. 그가 던진 한마디가 내 하루를 망치고 그의 표정 하나가 내 자존감을 흔든다. 그건 그 사람이 강해서가 아니다. 내가 내 마음을 그에게 줘버렸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는 사람을 바꾸려 하지 않았다. 그는 냉정하게 인간 본성을 들여다봤고 그 속에서 자유로워지려 했다. 그가 강조한 건 내면의 평정이다. 누군가 당신에게 무례했다면 이렇게 생각해보자. 이 사람에게 내가 감정을 쓸 만큼의 가치가 있을까? 그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은 없다는 답이 나올 것이다. 그 순간 화낼 필요도 자존심을 걸 필요도 없다. 그냥 지나가면 된다. 대적하지 않는다는 건 참는 것도 지는 것도 아니다. 싸움의 무대에 아예 오르지 않는 것이다. 그 무대를 내려오면 더 이상 내 감정은 휘둘리지 않는다. 우리 삶은 생각보다 짧고 감정을 쓸 수 있는 여유도 많지 않다. 진짜 마음을 써야 할 사람은 나를 존중해주고 내 마음을 아껴주는 사람이다.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을 하찮은 사람들과의 다툼에 쓴다. 그건 마치 진흙탕에 들어가 깨끗한 옷을 망치는 일이다. 대적할 필요 없는 사람에게 감정을 소모하지 마라. 대응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고 그냥 거리를 두고 조용히 떠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자존심을 지키려다. 마음을 잃지 말고 이기려다. 평정을 잃지 마라. 침묵과 무대응은 약함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는 힘이다. 쇼펜하우어는 그 누구보다 냉철하게 말했지만 그 말 안엔 따뜻한 진심이 있다. 자기 자신을 위해 감정을 아껴라. 오늘도 누군가가 당신을 불편하게 만들었다면 이 말을 기억하자. 대적할 필요조차 없는 사람에게 마음을 쓰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 그 말을 되뇌며 마음을 거두자. 그리고 당신의 감정을 더 가치 있는 사람에게 더 아껴줄 수 있는 곳에
사용하자. 그것이 내면의 평정을 지키는 철학이다. 우리는 가끔 마음이 왜 이렇게 복잡한지 스스로도 알 수 없을 때가 있다. 스스로는 바르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릴까? 공자는 대학에서 이렇게 말했다. 성인은 스스로를 바르게 하고자 할 때 먼저 남과의 관계를 바르게 한다. 내가 나를 바로 세우려면 먼저 내가 맺고 있는 관계들을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사람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내 삶의 많은 문제는 대개 사람 사이에서 시작된다. 지친 이유도, 불안한 감정도, 자존감의 흔들림도 관계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누군가 나를 무시할 때 내 가치는 줄어든 것처럼 느껴진다. 누군가 내 진심을 외면할 때 내 마음이 부서지는 듯하다. 그럴 때마다 나 자신을 바르게 세우고 싶다면 공자는 이렇게 말한다. 먼저 남과의 관계를 정리하라. 정리하라는 말은 끊으라는 뜻이 아니다. 바르게 하라는 뜻이다. 내가 너무 맞추고만 있는 건 아닌지, 상대의 기대에 휘둘리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아닌 타인의 기준으로 나를 세우고 있진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 누군가와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나를 힘들게 한다면 그건 그 사람이 잘못이기 전에 내가 스스로를 너무 방치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 관계는 언제나 양쪽의 책임이다. 내가 경계를 허물면 상대는 더 쉽게 들어온다. 내가 감정을 정리하지 않으면 상대는 내 마음을 흔든다. 그래서 성인은 남을 다스리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리고 자신을 다스리기 전에 먼저 관계를 다듬는다.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하다. 관계가 바르면 마음이 안정된다. 마음이 안정되면 행동이 바르고 행동이 바르면 삶이 정돈된다. 그래서 공자는 말한다.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나를 닦는 건 먼저 관계에서부터 시작된다. 누군가와의 대화가 늘 피곤하다면 그건 내가 그 사람에게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대를 걷어내면 마음은 덜 다친다. 누군가의 말에 자꾸 상처받는다면 그건 내 마음이 그 사람에게 너무 열려 있기 때문이다. 거리를 조절하면 생각보다 마음이 편해진다. 공자는 인간관계를 통해 자기를 닦는 방법을 말했다. 그 말은 지금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인간관계는 도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다. 그 안에서 무너지지 않으려면 먼저 관계를 바르게 하고 그 위에 자기 자신을 단단히 세워야 한다. 마음이 혼란스러울 땐 복잡한 내면을 파고들기보다 관계부터 돌아보자. 어디서부터 어긋났는지, 누구에게 너무 많이 기대고 있는지, 누구 앞에서 자꾸 작아지고 있는지, 그걸 바로잡는 순간 내 마음도 바로 선다. 공자의 말처럼 삶의 균형은 결국 관계에서 시작되고 그 안에서 나를 닦아가는 것이다. 내가 나를 바르게 하고 싶다면 먼저 사람 사이를 바르게 하라. 그 한 문장이 오늘 당신의 마음을 가볍게 해줄지도 모른다. 세상은 늘 말한다.
강해져야 한다고,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더 빨리 움직여야 하며, 누구보다 앞서야 한다고, 그래야 살아남는다고 말이다. 그런데 진짜 강한 사람은 누구일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자기를 이기는 자가 가장 강한 사람이다. 밖에서 누구를 이기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이기는 것. 그게 진짜 강함이다. 세상은 외적인 성취를 강함이라 부른다. 목소리가 크고 자신감 있어 보이고 힘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을 강한 사람이라 여긴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자기 감정을 이기지 못하면 쉽게 무너진다. 분노를 참지 못해 모든 걸 잃는 사람을 우리는 본다. 욕망을 절제하지 못해 평생 쌓은 걸 한순간에 허무는 사람도 본다. 결국 강함은 겉이 아니라 안에서 나온다. 자기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비난을 받아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상대가 무례해도 품위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다. 자기를 이기는 자는 자기 안의 두려움과 싸우고 자기 안의 조급함을 눌러 침착하게 기다릴 줄 안다. 모욕을 받아도 감정으로 대응하지 않고 무시당해도 조용히 자기 길을 간다. 이런 힘은 훈련 없이 생기지 않는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작은 순간마다 참고 다스리고 기다리며 길러지는 것이다. 강한 사람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 자기 안에 중심이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 당신을 무시해도 당신 스스로가 당신을 존중한다면 흔들리지 않는다. 자기 자신과 싸워 이겨본 사람만이 침묵의 힘을 알고 절제의 위대함을 안다. 그런 사람은 타인을 지배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존중받는다. 왜냐하면 그가 먼저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짜 강한 사람은 사람 위에 서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내면을 단단히 세운다. 세상이 말하는 강함은 언젠가 무너진다. 하지만 내면에서 길러진 강함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지금 당신이 가장 먼저 이겨야 할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이다. 조급함, 두려움, 비교하는 마음, 인정받고 싶은 욕망, 이것들을 다스릴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다. 자기를 이기는 자, 그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말 없이 드러나는 사람의 본성과 침묵 속에 숨겨진 강함에 대한 깊은 성찰의 시간이었습니다. 겉으로 강한 척하는 사람보다 묵묵히 이겨내는 사람의 내면을 이해하고 스스로를 다스리는 자가 진짜 강하다는 진리를 되새겨 보았습니다. 말보다 행동이 먼저이고 표정보다 눈빛이 먼저이며 지혜는 늘 조용한 자리에 머무릅니다. 이 모든 통찰이 여러분의 인간관계와 삶에 단단한 나침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침묵할 수 있다면 세상은 그제야 당신을 듣기 시작할 것이다. 침묵 속에 지혜를 담는 삶, 내면의 질서를 세워가는 삶, 그런 성숙한 여정을 여러분과 함께 걷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 곁에 있는 그 사람을 다시 바라보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 또한 누군가에게 편안한 침묵이 되어주는 존재이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안다는 것은 그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첫걸음입니다. 사람을 본다는 건 사랑을 시작하는 일이다. 당신의 내면을 이해하는 단 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낭독입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 공자도 성경도 같은 이야기를 하죠. 진짜 지혜는 말보다는 태도에 있습니다. 우린 자주 말합니다. 지식을 드러내고 감정을 쏟아내고 나를 설명하지만 정말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에선 고요하게 그러나 깊게 말하는 7가지 고전의 지혜를 나눕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세상에서 가장 깊게 말하는 사람이 되는 놀라운 통찰을 얻게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사랑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안다. 그건 이렇게 해야 한다. 그건 틀렸고 이게 맞다. 하지만 노자는 그런 사람들을 조용히 바라보며 단 한마디를 남깁니다. 지자불언 언자불지.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 이 짧은 문장은 그의 철학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이기도 합니다. 말은 진실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종종 진실을 가립니다. 사람은 많이 말할수록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고 드러냄은 곧 욕망의 그림자를 남깁니다. 그래서 노자는 말합니다. 참으로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는다. 그들은 말 대신 관찰하고 기다리고 흐릅니다. 마치 물처럼 모자란 척이란 어리석음을 흉내내는 게 아닙니다. 진짜 아는 사람이 굳이 아는 티를 내지 않는 겸손한 태도입니다. 그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상대를 편하게 해주는 그 사람. 사실은 모든 걸 다 알고 있지만 굳이 그것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옆에선 누구도 시험받지 않습니다. 마음을 열게 됩니다. 침묵은 단순한 말 없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의 보호막입니다. 말은 관계를 맺는 도구이지만 때로는 관계를 해치는 칼이 되기도 합니다. 그 말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는 종종 말의 결과로 상처받고 상처 줍니다. 노자는 그것을 꿰뚫어 봤습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는 자, 즉 말을 아껴 침묵하는 자를 가장 지혜로운 이로 보았습니다. 그럼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항상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싶은 사람입니까? 모두가 틀렸고 자신만 옳다고 느낄 때 그 옳음을 굳이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정답을 말하기보다 관계를 남깁니다. 말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침묵으로 세우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시끄러울수록 고요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앞서려 할 때 한 발 물러서 있는 사람이 더 깊은 울림을 주는 시대입니다. 모자란 척은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알고 더 넓게 보는 이가 택하는 태도입니다. 그는 다투지 않기 위해 모른 척하고 서두르지 않기 위해 느린 척하며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모자란 척 웃습니다. 지잡으론 언잡을지. 노자의 이 말은 단지 말의 수를 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삶을 흐르게 하라는 뜻입니다. 관계를 부드럽게 하라는 말입니다. 말 대신 신뢰를 남기라는 조언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말로 이기지 않고 침묵으로 사람을 얻습니다. 그가 바로 말하지 않는 자, 진짜로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 대신 침묵을 택해 보세요. 모자란 척 웃으며 한 발 물러서 보세요. 그 순간 당신의 지혜는 빛날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러나 누구보다 깊게. 지혜로운 사람은 모자란 척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충분히 알고 있기에 세상은 많이 아는 사람을 존경합니다. 하지만 공자는 진짜로 아는 사람은 자기가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지지이지지부지이부지시지야. 아는 것을 안다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 하는 것, 그것이 알미다. 이 문장은 공자의 철학 중에서도 가장 단순하고도 가장 날카로운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아는 척하는 사람은 많지만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왜일까요? 모른다는 말이 부끄럽고 자신 없어 보일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른다는 사실보다 모른다고 말하지 못하는 태도 때문에 오히려 더 얕아 보입니다. 공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식보다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아는 태도라는 것을. 우리 주변에는 질문을 받으면 늘 그건 이래서 그래라고 바로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자신의 한계를 드러내지 않으려 애씁니다. 하지만 정작 그런 태도에서 신뢰는 자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계는 경직되죠. 반대로 그건 잘 모르겠어요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 그 말 속에는 솔직함이 있고 스스로를 포장하지 않으려는 진정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에게 마음이 열립니다. 왜일까요? 진짜 아는 사람은 안다고 말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기 때문입니다. 공자의 이 말은 단지 지식의 겸손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인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어디까지 아는지, 무엇은 모르고 있는지, 그 경계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현자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곁에선 우리는 스스로를 방어하지 않아도 되죠. 자신을 숨기지 않고 모르는 걸 두려워하지 않으며 아는 것만 조용히 나누는 태도, 그게 바로 관계를 편안하게 만들고 신뢰를 쌓는 지혜입니다. 모른다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은 자신의 깊이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말보다 행동으로, 지식보다 태도로 사람을 대합니다. 공자는 지식보다는 항상 인격을 먼저 강조했습니다. 무엇을 아느냐보다 어떤 태도로 그것을 말하느냐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는 것조차도 조심스럽게 말하고 모르는 것을 결코 함부로 단정짓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답을 말해야 한다는 강박 속에 살고 있습니다. 모르면 무능해 보일까, 모르면 뒤처질까 걱정하죠. 그렇다 보니 모른다고 말하는 일이 용기이자 겸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사람들은
모든 것을 말하는 사람보다 자신의 한계를 솔직히 인정하는 사람에게 더 깊은 신뢰를 보냅니다. 다시 한번 공자의 말을 떠올려 봅니다. 지지이지지부지이부지시지야. 지혜는 말 안에만 있지 않습니다. 지혜는 침묵 속에서 자라고 스스로를 바라보는 눈 안에 있습니다. 진짜 아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도 속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관계를 따뜻하게 만들고 세상을 부드럽게 바꿉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그건 제가 잘 몰라요라고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그 말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 말이 바로 지혜의 시작입니다. 지식을 포장하지 않는 사람, 스스로를 높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로 깊은 사람입니다. 공자가 말한 삶의 본질, 그것은 모른다고 말할 줄 아는 용기였습니다. 예수는 겸손의 지혜를 이렇게 말했다. 자기를 낮추는 자가 결국 높아진다. 사람들은 경쟁합니다. 높아지기 위해, 눈에 띄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그럴수록 세상은 더 복잡해지고 관계는 더 불편해집니다. 그때 예수는 한 문장으로 세상의 원리를 뒤집습니다. 예수는 누가복음 14장 11절에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은 단순한 도덕의 권고가 아닙니다. 이건 삶의 원리에 대한 깊은 통찰입니다. 높아지려는 사람은 늘 타인과 비교하고 자신을 증명하려 들며 언제나 불안 속에 머뭅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낮출 줄 아는 사람은 타인을 경계하지 않고 관계를 다투지 않으며 자신에게 중심을 둡니다. 우리는 종종 자기를 높이려 애쓴 사람들의 몰락을 봅니다. 말은 그럴듯했지만 교만은 관계를 삐걱거리게 만들고 그 사람 곁에서 하나둘 떠나갑니다. 반면 스스로를 낮출 줄 아는 사람은 말보다 태도로 신뢰를 얻고 그 곁에는 사람들이 남습니다. 그는 서두르지 않고 다투지 않으며 굳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도 존중을 받습니다. 그게 겸손의 힘입니다. 자기를 낮춘다는 말은 자기를 작게 만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를 정확히 아는 사람만이 자신을 적당히 낮출 줄 압니다. 그는 말보다 행동이 앞서고 칭찬보다 배려가 깊으며 강함보다 온유함을 택합니다. 그런 사람의 삶은 조용하지만 깊고 소박하지만 단단합니다. 예수는 그런 사람을 가장 큰 사람이라 불렀다. 높아지려는 사람은 낮아지고 낮추는 자가 높아진다. 이 말의 역설은 세상의 이치를 정면으로 뒤집습니다. 왜일까요? 세상은 겉을 보고 달려가지만 진리는 속을 본다는 것. 사람은 높이 오르려 할수록 뿌리를 놓치고 균형을 잃기 쉽습니다. 반면 스스로 낮아진 사람은 어디서든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나를 얼마나 낮출 수 있는가? 내 말, 내 태도, 내 마음 속 중심은 어디를 향해 있는가?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깊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을 포장한다고 해서 신뢰를 얻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관계를
편안하게 만들고 사람들의 마음을 쉬게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존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존중은 주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태도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자신을 감출 줄 알고,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굳이 나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결국 가장 높이 오르게 됩니다. 자기를 높이려 하지 마세요. 세상에 앞서려 애쓰지 마세요. 당신의 겸손은 당신을 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크게 빛나게 만듭니다. 가장 낮은 곳에 머물 줄 아는 사람, 그가 결국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됩니다. 오늘 하루 말보다 태도로, 지식보다 배려로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짧은 말씀 속에서 당신의 관계가 부드러워지고 마음의 고요한 중심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공자는 논어 수리편에서 겸손을 이렇게 말했다. 군자는 어질대 모자란 듯하고 소인은 악하되 넘치는 것처럼 보인다. 진짜 그릇이 큰 사람은 가득 차 보이지 않습니다. 말에도 여백이 있고 행동에도 절제가 있고 겸손함 속에 힘이 숨어 있습니다. 군자는 자기 생각을 끝까지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모든 걸 다 말하지도 않고 굳이 이긴다 해도 상대를 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상대를 불편하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보다 관계를 먼저 생각하고 자기 주장보다 조화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모자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자람이 바로 그를 따르게 만드는 힘입니다. 사람은 넘치는 것보다 모자란 데서 더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가득 찬 잔에는 더 이상 담을 수 없지만 비워진 그릇엔 새로움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군자는 늘 비워두고 기다립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과시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반면 소인은 다릅니다. 작은 것을 가지고도 크게 보이려 하고 남을 누르며 자신을 증명하려 합니다. 그 넘침은 오히려 사람을 밀어내고 관계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군자는 자신의 여유를 남에게 주고 소인은 자신의 불안함을 남에게 부립니다. 공자의 이 한마디는 말과 행동의 깊이를 가르칩니다. 말을 할 줄 안다는 건 모든 걸 다 말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남겨두느냐에 있습니다. 겸손한 말 한마디, 모자란 듯한 대답, 억지로 드러내지 않는 태도, 그것이 오히려 신뢰를 불러옵니다. 군자는 불편한 침묵도 감당할 줄 알고 상대의 입장을 먼저 헤아립니다. 그래서 모자란 듯한 사람 옆엔 사람이 머뭅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요? 말을 다 해야 직성이 풀리는가? 한마디라도 더 보여줘야 불안함이 가라앉는가? 진짜 단단한 사람은 모자라 보여도 괜찮습니다. 자신이 채워져 있음을 굳이 증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겸손이란 스스로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입니다. 군자의 태도는 마음의 고요함에서 나옵니다. 그 고요함이 사람을 감싸고
서두르지 않는 그 품격이 결국 관계를 이끕니다. 오늘 당신의 말 속엔 얼마만큼의 여백이 있습니까? 모자란 듯 말하고 모자란 듯 행동하세요. 그 품격이 당신을 빛나게 만들고 사람을 끌어오게 만들 것입니다. 군자는 어질대 모자란 듯하고 소인은 악하되 넘치는 것처럼 보인다. 이 짧은 말 속에 관계의 지혜와 인간다운 겸손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하루 가득 채우기보다 한 걸음 비워두는 사람이 되기를. 말에도 여백을, 마음에도 열두를. 그것이 군자의 길입니다. 살다 보면 괜히 신경 쓰이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 말투 하나, 눈빛 하나에 괜히 내 마음이 요동친다. 어느 날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다. 대적할 필요조차 없는 사람에게 마음을 쓰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 이 한마디는 우리 삶의 많은 갈등을 정리해 준다. 왜 우리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에게 속이 뒤집히고 기분이 휘둘리고 자존심을 내세우며 싸우려 드는 걸까? 사실 그 사람은 우리 삶에 아무 영향도 줄 수 없다. 그저 스쳐가는 인연이고 그 순간을 지나면 아무 의미도 없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마음을 준다. 상처받고 분노하고 심지어 그 사람을 바꾸고 싶어 한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그건 어리석은 일이다.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내 마음의 중심이 그 사람에게 넘어가 버리기 때문이다. 그가 던진 한마디가 내 하루를 망치고 그의 표정 하나가 내 자존감을 흔든다. 그건 그 사람이 강해서가 아니다. 내가 내 마음을 그에게 줘버렸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는 사람을 바꾸려 하지 않았다. 그는 냉정하게 인간 본성을 들여다봤고 그 속에서 자유로워지려 했다. 그가 강조한 건 내면의 평정이다. 누군가 당신에게 무례했다면 이렇게 생각해보자. 이 사람에게 내가 감정을 쓸 만큼의 가치가 있을까? 그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은 없다는 답이 나올 것이다. 그 순간 화낼 필요도 자존심을 걸 필요도 없다. 그냥 지나가면 된다. 대적하지 않는다는 건 참는 것도 지는 것도 아니다. 싸움의 무대에 아예 오르지 않는 것이다. 그 무대를 내려오면 더 이상 내 감정은 휘둘리지 않는다. 우리 삶은 생각보다 짧고 감정을 쓸 수 있는 여유도 많지 않다. 진짜 마음을 써야 할 사람은 나를 존중해주고 내 마음을 아껴주는 사람이다.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을 하찮은 사람들과의 다툼에 쓴다. 그건 마치 진흙탕에 들어가 깨끗한 옷을 망치는 일이다. 대적할 필요 없는 사람에게 감정을 소모하지 마라. 대응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고 그냥 거리를 두고 조용히 떠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자존심을 지키려다. 마음을 잃지 말고 이기려다. 평정을 잃지 마라. 침묵과 무대응은 약함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는 힘이다. 쇼펜하우어는 그 누구보다 냉철하게 말했지만 그 말 안엔 따뜻한 진심이 있다.
자기 자신을 위해 감정을 아껴라. 오늘도 누군가가 당신을 불편하게 만들었다면 이 말을 기억하자. 대적할 필요조차 없는 사람에게 마음을 쓰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 그 말을 되뇌며 마음을 거두자. 그리고 당신의 감정을 더 가치 있는 사람에게, 더 아껴줄 수 있는 곳에 사용하자. 그것이 내면의 평정을 지키는 철학이다. 우리는 가끔 마음이 왜 이렇게 복잡한지 스스로도 알 수 없을 때가 있다. 스스로는 바르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릴까? 공자는 대학에서 이렇게 말했다. 성인은 스스로를 바르게 하고자 할 때 먼저 남과의 관계를 바르게 한다. 내가 나를 바로 세우려면 먼저 내가 맺고 있는 관계들을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사람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내 삶의 많은 문제는 대개 사람 사이에서 시작된다. 지친 이유도, 불안한 감정도, 자존감의 흔들림도 관계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누군가 나를 무시할 때 내 가치는 줄어든 것처럼 느껴진다. 누군가 내 진심을 외면할 때 내 마음이 부서지는 듯하다. 그럴 때마다 나 자신을 바르게 세우고 싶다면 공자는 이렇게 말한다. 먼저 남과의 관계를 정리하라. 정리하라는 말은 끊으라는 뜻이 아니다. 바르게 하라는 뜻이다. 내가 너무 맞추고만 있는 건 아닌지, 상대의 기대에 휘둘리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아닌 타인의 기준으로 나를 세우고 있진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 누군가와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나를 힘들게 한다면 그건 그 사람이 잘못이기 전에 내가 스스로를 너무 방치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 관계는 언제나 양쪽의 책임이다. 내가 경계를 허물면 상대는 더 쉽게 들어온다. 내가 감정을 정리하지 않으면 상대는 내 마음을 흔든다. 그래서 성인은 남을 다스리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리고 자신을 다스리기 전에 먼저 관계를 다듬는다.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하다. 관계가 바르면 마음이 안정된다. 마음이 안정되면 행동이 바르고 행동이 바르면 삶이 정돈된다. 그래서 공자는 말한다.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 나를 닦는 건 먼저 관계에서부터 시작된다. 누군가와의 대화가 늘 피곤하다면 그건 내가 그 사람에게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대를 걷어내면 마음은 덜 다친다. 누군가의 말에 자꾸 상처받는다면 그건 내 마음이 그 사람에게 너무 열려있기 때문이다. 거리를 조절하면 생각보다 마음이 편해진다. 공자는 인간관계를 통해 자기를 닦는 방법을 말했다. 그 말은 지금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인간관계는 도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다. 그 안에서 무너지지 않으려면 먼저 관계를 바르게 하고 그 위에 자기 자신을 단단히 세워야 한다. 마음이 혼란스러울 땐 복잡한 내면을 파고들기보다 관계부터 돌아보자. 어디서부터 어긋났는지, 누구에게 너무 많이 기대고 있는지, 누구 앞에서
자꾸 작아지고 있는지 그걸 바로잡는 순간 내 마음도 바로 선다. 공자의 말처럼 삶의 균형은 결국 관계에서 시작되고 그 안에서 나를 닦아가는 것이다. 내가 나를 바르게 하고 싶다면 먼저 사람 사이를 바르게 하라. 그 한 문장이 오늘 당신의 마음을 가볍게 해줄지도 모른다. 세상은 늘 말한다. 강해져야 한다고,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더 빨리 움직여야 하며, 누구보다 앞서야 한다고, 그래야 살아남는다고 말이다. 그런데 진짜 강한 사람은 누구일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자기를 이기는 자가 가장 강한 사람이다. 밖에서 누구를 이기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이기는 것. 그게 진짜 강함이다. 세상은 외적인 성취를 강함이라 부른다. 목소리가 크고 자신감 있어 보이고 힘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을 강한 사람이라 여긴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자기 감정을 이기지 못하면 쉽게 무너진다. 분노를 참지 못해 모든 걸 잃는 사람을 우리는 본다. 욕망을 절제하지 못해 평생 쌓은 걸 한순간에 허무는 사람도 본다. 결국 강함은 겉이 아니라 안에서 나온다. 자기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비난을 받아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상대가 무례해도 품위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다. 자기를 이기는 자는 자기 안의 두려움과 싸우고 자기 안의 조급함을 눌러 침착하게 기다릴 줄 안다. 모욕을 받아도 감정으로 대응하지 않고 무시당해도 조용히 자기 길을 간다. 이런 힘은 훈련 없이 생기지 않는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작은 순간마다 참고 다스리고 기다리며 길러지는 것이다. 강한 사람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 자기 안에 중심이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 당신을 무시해도 당신 스스로가 당신을 존중한다면 흔들리지 않는다. 자기 자신과 싸워 이겨본 사람만이 침묵의 힘을 알고 절제의 위대함을 안다. 그런 사람은 타인을 지배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존중받는다. 왜냐하면 그가 먼저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짜 강한 사람은 사람 위에 서려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내면을 단단히 세운다. 세상이 말하는 강함은 언젠가 무너진다. 하지만 내면에서 길러진 강함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지금 당신이 가장 먼저 이겨야 할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이다. 조급함, 두려움, 비교하는 마음, 인정받고 싶은 욕망, 이것들을 다스릴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다. 자기를 이기는 자, 그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말 없이 드러나는 사람의 본성과 침묵 속에 숨겨진 강함에 대한 깊은 성찰의 시간이었습니다. 겉으로 강한 척하는 사람보다 묵묵히 이겨내는 사람의 내면을 이해하고 스스로를 다스리는 자가 진짜 강하다는 진리를 되새겨 보았습니다. 말보다 행동이 먼저이고 표정보다 눈빛이 먼저이며
지혜는 늘 조용한 자리에 머무릅니다. 이 모든 통찰이 여러분의 인간관계와 삶에 단단한 나침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침묵할 수 있다면 세상은 그제야 당신을 듣기 시작할 것이다. 침묵 속에 지혜를 담는 삶, 내면의 질서를 세워가는 삶, 그런 성숙한 여정을 여러분과 함께 걷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 곁에 있는 그 사람을 다시 바라보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 또한 누군가에게 편안한 침묵이 되어주는 존재이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안다는 것은 그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첫걸음입니다. 사람을 본다는 건 사랑을 시작하는 일이다. 당신의 내면을 이해하는 단 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사랑합니다. 당신의 지혜로운 선택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